연매출 8천만 원까지가 간이가세자인데 국세청은 네 연매출을 언제 알 수 있지? 내년 2월달은 돼야 돼. 그러면 언제 창업을 하는 게 가장 좋지? 가장 간이가세를 오래 할 수 있으려면 올해 오픈하는 게 가장 좋아 사실. 매년 간이가세자를 최대 1년 반 동안 할 거기 때문에 간이가세를 왜 해야 되는지. 간이가세자는 부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자를 낼 건데 사업자를 낼 때 주의할 점이 있어. 이제 사업자를 내게 되면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거든. 아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 이거 차이가 1도 몰라. 이게 사실 이게 뭐 사업자를 낼 때 아니면 알 방법이 없어. 그렇지. 대충 일반 그건 가세자. 안다 얘가. 모든 사람들 다 알걸. 간이가세자는 뭐 세금은 안 낸다 이런 말들만 들어봤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부가세에 한해서 그러니까 종소세는 별개고 부가세랑 연관이 있는 건데 그럼 부가세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 부가세가 뭘까? 부가가치세. 그렇지.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면 좀 더 싸게, 계좌이체 하면 좀 더 싸게 해줄게. 그 소리는 들어본 적 있어? 현금으로 하면 싸게 드릴게요. 그게 왜 그럴까? 현금으로 하면 왜 싸게 해줄까?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끊으면 비싼데. 카드가 세금을 많이 잡거든. 이게 왜냐면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순간 그 매출 내역이 국세청으로 들어가. 대한민국은 비과세 상품, 면세 상품을 제외하고는 보통 우리가 사는 모든 품목은 농수산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부가세가 붙어있어. 카드 결제하면 밑에 뭐 이상하게 나와있는 거 본 적 있어? 공급가 뭐 1900 얼마, 그 다음에 부가세 10% 뭐 해서 2만원. 그러니까 모든 품목에 10% 부가세가 붙어있는 건데 이거는 내 돈이 아니야. 나라한테 내야 되는 돈이지. 아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000원짜리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공급가 우리가 판매하는 가가 2만원, 부가세가 이거의 10%인 2,000원이란 말이야. 이렇게 영수증에 박혀 있을 거야. 그럼 부가세는 애초에 내 돈이 아니라 우리가 낼 돈인 거야. 이게 식당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서 메뉴 가격을 짜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네가 110만원치를 팔았어. 그럼 이게 다 네 돈인가? 아니. 부가세가 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판매한 거는 100만원이고 10만원은 나라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게 부가세. 그러면 만약에 매출이 3,300이다. 그러면 달마다 300만원을 내야 되나? 와, 나 지긴다. 그렇지는 않아. 왜냐면 우리도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우리도 음식을 사거나 뭔가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살 때 거기에도 부가세가 붙어 있어. 그럼 우리도 부가세를 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0만원이다. 근데 500만원을 썼어. 식자재 사는데 그러면 결국 남은 게 500만원이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10%가 부가세라는 거지 간단하게. 그럼 얼마야? 50. 그렇지. 500만원에 부가세는 50만원인 거지. 이게 딥하게 들어가면 이 수치가 아닌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정도고, 그러면 부가세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은 네가 이제 잡혔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이게 업종별로 다르지만 보통 외식업에서는 일반 가세자는 부가세에 대한 혜택이 없이 정석으로 부가세가 몇 프로? 10%가 적용이 돼. 근데 간이가세자는 말뜻이 뭔 것 같아? 왜 일반 가세자가 있고 간이가세자가 있을까? 간이는 약간 봐주는 것 같은데. 맞아. 이게 초보자들한테 봐주는 느낌이야. 간이가세자가 기준이 있어. 이거는 연매출이 기준인데 연매출 얼마까지 간이가세자로 인정이 될까? 그냥 생각하기에 나라에서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초보자라고 생각을 할까? 8,500. 8천만원. 연매출 8천만원까지가 간이가세자인데 연매출 8천만원이면 엄청 커 보이는데 이거를 월로 쪼개서 계산하면 네가 식당을 하는데 한 달 월 매출이 700만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손가락 빨아야지. 그치, 망한 거지. 적자만 계속 보고 있을 거야.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간이가세자를 할 수 있냐?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이 되기가 힘들어 사실. 그러면 간이가세자를 못하냐? 아니야. 이게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되냐면 부가세는 연매출 8천만원이라고 했잖아. 네가 만약에 2023년도 이제 창업을 해. 그럼 올해 매출을 언제 알지 얘네가? 1월부터 12월까지 부가세 신고를 2월달에 한단 말이야. 국세청은 네 연매출을 언제 알 수 있지? 신고한 날에? 내년 2월달은 돼야 돼. 근데 이미 너는 1월달, 2월달에도 간이가세자를 쭉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이제 업데이트를 언제 하냐? 반기별로 한단 말이야. 그럼 2월달에 얘네가 알았어. 국세청이, 정부가. 그러면 언제 업데이트를 하지? 반기별로 해. 하반기? 그러면 이번 달에 네가 아무리 한 달에 1억을 팔고 2억을 팔던 나 내년 7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가세자고 7월부터 일반으로 전환된다고 보면 돼. 그럼 만약에 12월에 오픈을 해. 12월에 네가 오픈을 해서 한 3천, 4천 정도 팔았어. 그럼 연매출이 8천이 안 되는 거잖아. 틀렸어.
만약에 12월에 오픈을 했으면 그거를 곱하기 12를 해서 연매출을 계산해버려 얘는. 오씨. 그니까 1월. 웬만하면 8천만 원이 넘어. 1월. 그러면 어차피 걸릴 거 최대한 많이 1월에 오픈하는 게 가장 좋아 사실. 왜냐면 간이가세자를 최대 1년 반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빨리 말해주지. 1월 달에 우리한테 해용하고 있었어. 그러면 도망치. 1월 달에 간이가세를 왜 해야 되는데? 얘네가 초보자인데 초보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데? 그럼 나도 이제 세금을 바로! 내니까. 시끄러. 부가세 10%가 아니라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1%. 1%? 그러니까 이게 업종별로 뭐 1%에서 3% 왔다 갔다 하긴 해. 근데 외식업은 보통 그냥 간단하게 1%라고 보면 돼. 그러면 좋아 싫어? 개 좋아. 왜? 1%야 뭐. 근데 이게 또 웬만한 상황이면 간이가세자가 좋을 수 있는데 안 좋은 상황들이 있어. 이게 왜 좋다고 생각을 하지? 왜냐면 네 머릿속에는 당연히 내가 판 거보다 쓴 게 적을 거니까. 근데 판 거보다 쓴 게 많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그럼 뭐 다이가 좀 커지겠지. 뭐 유통 제 쌓아놔야 되는 거.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초발주가. 그러면 이제 달리 생각해야 될 게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 뭐 쇼핑몰도 있고 유통도 있고. 식당은 없어. 식당? 식당 초기에 많이 들어가나? 인테리어. 인테리어에 꽤 목돈이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를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만약에 대형 평수라서 한 1억 2억이 들어갔어 인테리어에. 그럼 여기에서 부가세는 얼마지? 1,000, 2,000? 1000에서 2천만 원이잖아. 이거는 쓴 돈이야. 쓴 돈은 나중에 돌려받아 또. 근데 만약에 한 10월 달에 작업을 했어. 3개월 동안 한 3천만 원씩 팔았다고 쳐보자. 그러면 얼마지? 3달 팔았어. 9천만. 부가세는 간단하게 900만. 그럼 우리가 공식이 뭐지? 판 것에서 쓴 거. 인테리어가 2억 들었다고 가정할 때 판 게 얼마? 9천. 빼기 쓴 거. 2억. 2억에 9천을 파는 동안 또 뭐가 더 들어가겠지 당연히. 한 30%만 작업해볼까? 2억 3천. 그럼 쓴 거? 이거의 10%는 부가세 900. 이거에 판 거 10%는 2300. 얼마? 마이너스 1,400. 마이너스 1400. 이거는 돌려받는 금액이야 나라. 그러니까 일반 가세자 기준이라고 하면. 근데 간이가세자라면 간이가세자는 1% 140만 원을 이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300만 원가량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간이가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이 관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어디서 남들이 흔하게 보통 간이가세자로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 그 말만 듣고 간이가세자로 시작했다가는 1,000만 원, 2,000만 원 손해보는 사장님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인지하시고 내가 매장을 낼 때 간이로 내야 될지 일반으로 내야 될지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가세 다음으로 종소세입니다. 종소세가 뭘까요? 종합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종합소득세, 뭔가 종합되어 있는 소득. 소득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투자소득,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알 필요는 없고 저희는 사업소득만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우리의 수익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우리의 수익이란 뭘까? 매출 마이너스 지출입니다. 지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출은 아니고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지출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지출이란 게 어떤 느낌일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식당에 월급 300 받으시는 이모님이 2분 출근하시는데 이모님이 4대 보험 그런 거 귀찮고 좀 싫다고 그냥 현금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자고 하십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모님이 해달라고 하니까 요즘에 사람도 안 구해지고 이모님 뭐 맞춰주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1년 뒤에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1년에 300만 원이라는 돈이 2분이니까 600만 원이죠. 1년에 7,200만 원입니다. 7,200만 원이라는 돈이 신고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내 수익으로 잡혀서 나는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고 또 7,200만 원이라는 수익이 고스란히 잡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금 30%가량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가 추가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부랴부랴 4대 보험 신고를 하려고 해도 그때 7,200만 원에 대한 20% 4대 보험료를 고스란히 업주가 다 내야 됩니다. 절대 타협하지 말고 정석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만 35세 이하 창업자들은 첫 창업에 한해서 청년 창업세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년간 만 35세 이하 첫 창업을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종소세를 거의 면제시켜줍니다. 수도권은 50% 면제시켜주고요. 지방은 100% 면제시켜줍니다. 이거에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중간에 녹화가 끊겨서 이렇게 따로 찍게 되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